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티비입니다. 저번 라이트룸 시간에 프랑스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가지고 먼지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사진 속에 불필요한 그런 피사체에 대해서 AI 기능을 이용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거를 하는 방법, 그리고 마스킹을 이용하는 방법, 중요한 몇 가지들을 이용해서 사진을 보정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소개했듯이 라이트룸의 야심작이죠. 렌즈 블러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두 번째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사진은 그 일본에 여행을 가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스타벅스를 갔는데 스타벅스와 왠지 기모노를 입은 여자분이 조금 언밸런스 하죠? 근데 그 언밸런스함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좀 촬영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모노를 입은 이 여자 모델분 뒤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계시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봤을 때 창을 바라보고 계신데 이 창이 지금 너무 밝아요. 안 내부는 지금 실내라서 지금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 외부가 밝은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질감을 좀 살려주고 싶고, 그리고 뒤에 사실 이 사진 액자들의 조합도 굉장히 나름 좋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산만함도 사실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1:1 정방형 포맷으로 조금 크롭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촬영을 했고 피사체와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좀 와이드한 렌즈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군데군데 조금 왜곡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뭐 이런 부분, 약간 우그러져 있는 부분, 구조적인 부분들을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조금 잡아볼 생각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색감이나 그 노출 밸런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렌즈 블러까지 좀 작업을 해보면서 최상의 결과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작업들을 오늘 좀 해볼게요. 크롭 툴을 좀 써볼게요. 여기 크롭 툴 클릭, 그리고 얘를 클릭해서 1:1 정방형 포맷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 클릭을 해서 어떤 프레이밍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분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창도 당연히 좀 살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프레이밍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프레이밍이 됐고요. 구조적인 부분 먼저 크게 먼저 좀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노출 부분, 뭐 색감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카테고리에서 쭉 좀 내려볼게요. 밑에 렌즈 커렉션이라고 있죠. 이 사진은 캐논 카메라 6D로 촬영을 했는데 여기 프로파일에서 아직은 연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뭔가 사진이 좀 바뀌면서 좀 밝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캐논 6D로 촬영을 했지만 렌즈 스펙이 나와 있죠. 1635 렌즈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룸에서 가지고 있는 렌즈 스펙에 대한 프리셋 값들을 제가 지금 체크를 하면서 이 사진에 접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까 조금 더 우그러지고 휘어졌었던 그런 광각에 대한 어떤 왜곡들을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출이 좀 밝아진 부분도 좀 유념해 두고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폼,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깔끔한 결과물을 원하실 때는 얘도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그 오토를 한번 눌러보세요. 오토를 누르셔서 결과물이 마음에 들면은 오토로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씩 옮기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토를 제가 눌러볼게요. 자, 오토를 눌렀더니 아주 약간 변했습니다. 이 변화를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눈 모양으로 생긴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약간 수평이 좀 달라졌죠? 뭐 이거나 저거나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오토를 하고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리프레이밍을 하면서 변화가 생겼을 때 블랭크 구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컨스턴트 크롭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잘리는 부분, 위쪽에 잘리는 부분이 있어도 자동적으로 얘가 알아서 그 부분 감안해서 이제 크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볼게요. 지금 이제 렌즈 블러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노출 부분부터 시작해서 색감 잡는 방법,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렌즈 블러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이 창가가 조금 더 질감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화이트 쪽이 이 히스토그램을 보시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클리핑이 형성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여러분 판단하에 다르겠지만,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 그리고 인물 이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면은 사실은 바깥 부분이 좀 날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보정만 어느 정도만 좀 커렉션을 해주면은 이 사진은 조금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밑에 내려가시면 하이라이트라고 있죠.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왼쪽으로 내립니다. 변화되는 걸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감이 다시 살아났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그러고 보니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창밖, 외부겠죠?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교정이 됐어요. 자, 이러고 나니까 지금 인물 부분이 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조금 더 노출 보강을 한번 해볼게요.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미리 지금 잡아놓은 상태에서 노출을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용인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노출을 올린다고 해서 아까처럼 보정 전처럼 화이트가 확 날아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 정도만 돼도 어떤가요? 어느 정도 바깥이 그림들이 잘 보이고 여기도 질감들이 이렇게 조금 살아났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서 보정 비교해 볼게요. 아까 원본이 이랬었고, 지금 보시면은 창가, 바깥, 외부 쪽은 지금 거의 다 날라갔죠. 근데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이렇게 해서 바깥 부분 어느 정도 잡았고, 인물이 조금 더 얼굴이 밝았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알려드렸었죠. 저번 시간에 여기 마스킹을 클릭을 하셔서 인물 쪽에 이렇게 색을 조금 이렇게 칠을 해볼게요. 얼굴 부분 그리고 목 부분까지. 지금 보시면 빨간 부분, 칠해진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노출을 보정하는 게 조금 잘 보이지 않죠. 그럴 때는 여기 쇼 오버레이라는 이 체크박스를 해제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까 빨간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출을 여기서 조금만 올려보면 얼굴만 좀 밝아지죠. 이렇게 해서 부분 보정을 마스킹으로 할 수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사진 보정을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니까 꼭 이해를 하시고 많이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블랙 부분이 좀 뭉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클립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지금 여기 경고, 블랙 부분이 조금 잠긴 부분이 보여요. 제가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블랙 부분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경고가 되는 부분이 블랙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이 최대한 없어지도록 한번 다이나믹 레인지를 한번 최대한 살려보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점점 없어지죠? 자,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블랙 값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뭉쳐 있었던 블랙들 안부 쪽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의 경고도 없어지고 블랙이 블랙답게 지금 보이는 사진이 됐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이 히스토그램을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보정을 하시는 게 좋고, 또 히스토그램, 그러니까 여기서 블랙 부분이 클리핑이 생겼다고 해서 나쁜 사진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충분히 작가의 의도가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다시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게 더 좋다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가장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금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노출의 분포가 처음에 이제 사진을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런 사진이 사실 인화를 했을 때 훨씬 더 그렇지 못한 사진과 비교해서 풍성한 느낌의 어떤 사진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클래리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리면은 블랙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컨트라스트가 강해지는 만큼 안부 쪽에 영향을 미친다. 올려보면은, 자, 다시 이렇게 이제 블랙 부분이 또 뭉쳤죠. 클립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진을 의도적으로 원하시는 거면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맞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게 좋겠죠. 밑에 내려보면 톤 커브가 있죠. 자, 이 기모노를 입은 분의 분위기가 화사하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티렌 오렌지 정도 어울릴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티렌 오렌지를 조금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톤커브에서 여기 레드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레드만 관련된 거예요. 레드의 보색은 뭘까요? 사이언이죠. 시안 또는 사이언이라고 하는데 초록색입니다. 사실은 티렌 오렌지를 구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안부 쪽에 시안이 묻는 거죠. 사이언이 묻는 건데 안부 쪽에 사이언을 이렇게 조금만 올려볼게요. 티가 나게 좀 많이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안부 쪽 어두운 부분에는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초록색이 좀 꼈습니다. 너무 과하니까 조금 줄여가면서 그 정도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과한 보정은 정말 안 하니만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보정할 때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밝은 부분 이제 레드를 조금만 올려서 이렇게 해서 약간의 은은한 시네마틱한 느낌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 밑에 있는 여기 이 항목은 뭐냐면은 그 체크를 하게 되면은 색수차 현상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 색수차 현상이라는 거는 제가 저번에 디핸서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몇 번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나왔던 구형 렌즈들을 사용해서 사진 촬영을 하시면은 밝은 배경 앞에 있는 피사체 테두리 부분에 보라색 또는 초록색 같은 이런 띠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은 그 색수차 현상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에서 간단하게, 물론 완벽하게 제거가 되고 모든 상황에서 100%가 제거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급변하고 바뀌어가는 이런 시대에 사실 물리적으로 좋은 렌즈, 좋은 카메라 이런 거는 개인 취향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여기에 적응을 하고 최신 기술이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예민하고 따라가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렌즈 블러라는 게 나오는데, 렌즈 블러를 적용을 시키려면 일단 어플라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분석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점이 되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고 렌즈 블러를 입힌 겁니다. 지금 블러 마운트, 그러니까 블러의 양이에요. 아웃포커스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보케라고 있죠. 그러니까 렌즈가 포커스를 맞는 피사체 그 뒤로 아웃포커스가 되는 그 흐름의 생김새, 그것도 사실은 렌즈를 이 렌즈 저 렌즈 쓰면서 렌즈마다 이 보케가 다 틀려요. 조리개 안에 탑재된 조리개 수에 따라 또 틀리고, 여기서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보케를 제가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포커스 레인지라고 나와요. 포커스 레인지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일단 비주얼라이즈 뎁스라고 제가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색상이 이렇게 바뀌었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색상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저는 피사체, 이 여자분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흐려지면서 어포커팅을 시키고 싶어요. 여기 앞뒤로 이렇게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흰색으로 보이죠. 흰색이 포커스가 맞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여자분이 맞아야 되니까 더 앞으로 당겨서, 이 부분 포커스가 안 맞아야 되니까 흰색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앞으로 밀면서 당겨 오다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 여자 부분이 포커스가 맞았죠? 근데 지금 앞에 보면은 지금 우산부터 시작해서 앞부분까지 포커스가 맞아 있습니다. 흰색이에요. 피사체에 이제 포커스가 맞고 심도가 얕아지면은 물론 뒷부분도 포커스가 아웃포커스가 되는 거에 맞는데, 앞부분, 그러니까 피사체 앞부분도 포커스가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스가 되는 거죠. 심도가 얕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컨트롤 조금 해볼게요. 자, 앞부분 여기 보면 니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파라고 되어 있죠. 가까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정하시는 분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 이제 포커스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밀어보면은 여기 사진 보시면은 보이시죠? 흰색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점점 포커스가 뒤로만 맞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조금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우산 바로 뒷부분부터 지금 정도부터 흰색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가장 밝은 흰색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뒷부분도 약간의 흰색은 조금 필요하겠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비주얼라이즈 뎁스를 체크 해제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심도 얕은 렌즈로 지금 촬영을 해서 앞부분 의자가 이렇게 포커스가 나간 것처럼 보이고 인물 쪽에 포커스가 맞고 뒷부분은 이렇게 흐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블러의 강도를 스위치를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얘를 조금만 주겠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커스 아웃이 되는 걸 구현하는 소프트웨어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이제 보정을 하고 있는 이 사진에 대해서 가장 이제 베스트의 어떤 후보정을 뽑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라이트룸을 이제 제가 쓰는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리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이 재미있고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정말 하고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제가 많은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이었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들 또 다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